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3편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네, 제가 영상 올리면서 시간이 굉장히 줄었어요. 일단 영상 올리기 전에 먼저 글 먼저 써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A4 용지 이제 한 페이지 쓰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한 10분, 뭐 길면 15분? 그리고 영상 녹음하는 데는 한 30분. 그러니까 과거는 이렇게 글 쓰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네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그래서 매일매일 할 수 있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가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진짜 좀 바쁘긴 해요. 네, 굉장히 바쁜데, 근데 바쁠 때 더 모든 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도 항상 제가 11월 달 되면 되게 10월부터 11월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매년 이때가 되면 항상 바빴던 거, 가장 바빴던 거, 제가 가장 바쁘지 않았던 때는 여름 때, 네, 성수기 때, 여름 때 아니면 1월, 12월? 네, 12월은 그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월, 11월이 엄청 바쁘고, 그다음에 12월 한 뭐 중순부터 시작해서는 또 바쁘지 않고 저는 뭐 매장은 또 되게 성수기여서 바쁘지만 또 언제 바쁘냐? 2월, 3월, 4월까지 바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슬렁슬렁.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근데 바쁜 시기가 있는데, 지금이 1년 중에 사실 가장 바쁜 시기긴 해요. 근데 바쁘다고 해서, 그런데 일도 바쁘지만, 제가 요즘에 강의도 하고, 좀, 저 나름대로 좀 정리한 글도 있거든요. 네, 글도 쓰고, 뭐 강의도 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많이 하는데 또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일만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일만 했는데도 바빴는데 요즘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굳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A라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방법이 다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포스팅 하나 하는데 시간이 뭐 5시간, 6시간 걸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희 지금 이제 마케팅 프리랜서랑 같이 일할 때 저희 1시간에 하나 쓰거든요. 하루에 5개 씁니다. 인스타 4개도 관리해요. 인스타 하루 4개, 블로그도 한 뭐 4개, 5개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8시간이면 다 끝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이 하나 포스팅을 7시간 한다는 거를 보고, 네, 어쨌든 시간이 많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편 들으셨죠? 2편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편을 들어야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라인데, 저는 그냥 사람 만나는 것이 일이다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을 잘 안 만났어요. 그러지 않아도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데 뭘 굳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그쵸? 그래서 무슨 어디 다른 데 간다거나 무슨 모임에 간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창업을 26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때 나갔던 모임은 몇 번 무역 유통인들의 모임이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창업을 할 때도 그 무역이라든가 유통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한 60분 정도 오시면 한 15분 정도가 여성분이고 나머지는 다 남성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취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술을 못해요.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아요. 이러니까 1차만 하고 와야 되고 다들 뭐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술을 먹지 않으니까 모임에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세네 번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임이 저는 사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술을 먹지 않다 보니까 저는 술 먹는 모임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술을 먹지 않고 모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주최하는 모임에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모임에 와서 술 안 먹고 간 적은 처음이래요. 네, 저희는 커피 마시거나 밥 먹거나 이런 거를 하지 술을 마시거나 왜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자가 뭐 그런 데 가고 해야 되는데, 예약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않으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모임이라든가 다니는 편은 아니고, 또 저는 모임 공간을 운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다른 데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어떤 집단이냐면, 영어를 사용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만 얘기해요. 다 경험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저랑. 전혀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직종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뭐 다른 데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거나 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그때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제가 조금 이제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고, 출산을 하고 아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 공간에서 내 사업의 이런 그 모임들이 일어나는 그런 거 말고 전혀 제3의 장소, 나를 전혀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모임을 갔냐면, 어, 그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가면 이렇게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직장인 투잡 모임을 간 거예요. 투잡 있죠. 투잡 모임을 갔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모임에 가면은 이렇게 직장인인데 투잡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아, 되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모임에 갈 때마다 이슈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때는 또 결혼하기 전이었구나. 제가 모임에 갔는데 제 손에 프린트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출판사 직원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 책을 한번 줘보라고 자기가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컨텐츠 괜찮은 것 같은데 출판을 한번 의뢰해보겠다고. 근데 좀 기다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료를 다 준 거예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28, 뭐 9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 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런 책 저자의 그런 영역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나 책을 내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내.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4, 5일 있다가 오는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이더라고요. 이거는 잘 안 팔리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책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책을 내겠어. 그런데 그분도 너무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출판사 말고 차라리 1인 출판해라. 미셸님은 이런 카페도 있고 해서 오히려 출판사보다 1인 출판하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듣고 보니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책 내는 거 별로 어렵지 않대요. 근데 책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알아서 디자인 다 해주고요. 그리고 감수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뭐 한글 이렇게 쓰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검토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첨삭해주고 약간 그런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주면은 돈 좀 주면은 또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을지로 삼가인가 을지로에 가면은 인쇄소가 있어서 인쇄소 맡기면 된대요. 그냥 어차피 이거는 막 이렇게 질 좋은 종이도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저가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런 애도 또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네, 알겠어. 일단 고마워요. 이러는데, 제 친구가 책 디자인하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친한 친구가.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너 책 디자인하지? 너 내 책 좀 디자인해 줄래? 내가 돈 줄게. 이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한테, 원래 제 친구가 150만 원을 불렀는데, 친구끼리 그냥 100만 원만 해. 이래가지고, 100만 원을 주고 책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책 인쇄하는 데 있는데, 내가 인쇄하는 데 맡길게. 거기 되게 잘해줘. 그래서 그 친구가 디자인도 해주고 인쇄도 해서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인 출판이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사람을 만나니까 저는 뭐 제가 무슨 책을 내려고 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출판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또 취업이 아니라 그 투잡 모임을 또 갔어요. 한 몇 달 있다 또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제 옆에 계신 분이 교직원 분이셨어요. 대학교 교직원 분이셨는데
그냥 그때 이제 뭐 명함 주고받고 뭐 연락처 주고받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갑자기 그때 그분이랑 뭐 이렇게 말을 섞거나 이런 적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돌아가면서 소개할 때 저는 항상 뭐 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저는 어디 가면 그냥 강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영어 강사예요. 뭐 취업 영어 강의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고 더 이상 얘기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 4일인가 며칠 후에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에게. 지난번 그 투자 모임에 나오시지 않았냐. 근데 그때 기억이 나서 제가 연락을 드린다. 네. 왜 연락을 주셨어요? 이러니까 이틀 후에 그 케이블 TV에 그런 잡에 관한 그런 케이블 방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대기업 영어 면접 있죠. 그러니까 영어 면접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특강 강사가 원래는 내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사전에. 그런데 그분이 취소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못하겠다고. 근데 내일 모레 그 방송을 하는 거예요. 케이블 방송. 그러니까 강사를 못 구한 거죠. 왜냐하면 이틀 만에 강사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PPT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다 나름 잘 나가는 강사들은 다 이렇게 스케줄이 있지 이틀 후에 한가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게 온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스케줄이 있었어요. 미셸린 도와달래요. 지금 펑크가 나게 생겼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스케줄이 있어서 그러면 주변에 강사 좀 소개시켜 달래요. 근데 이틀 후에 무슨 강사를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일단은 할 만한 강사가 없을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러니까 미셸님이 대신해주면 안 되겠네요. 아니 저도 강의가 있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거 큰일 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 스케줄을 제 마음대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양해를 좀 구했어요. 양해를 구해서 정말 미안한데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그 강의를 내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한 주만 좀 미루면 안 될까? 사실 제가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거기 케이블 방송에 그 영어 면접 그 90분 특강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만약에 투자 모임에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없었을 테고요. 그분도 하필이면 또 그때 그 모임에 왔었잖아요. 또 그때 하필이면 또 영어 그 취업 강사가 캔슬을 할 건 또 뭐예요? 이게 저에게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기회로 6년 동안 대학 강의를 할 수 있었어요. 원래 대학에서 산원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면 석사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학사만 나왔지 석사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수님하고 이렇게 인연으로 뭐 국가 프로젝트 하는 것도 강사로 참여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직장인 투잡 모임을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쵸? 또 다른 투잡 모임이에요. 이거는 투잡. 이거는 결혼하고 나간 투잡인데, 그냥 투잡 모임을 가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좀 되게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그 시간만 있으면, 공지만 뜨면 그냥 투잡 모임을 간 것 같아요. 여기도 직장인 투잡인데, 제 옆에 그 이베이 그 셀러 양성 교육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10년도? 이때만 해도 이베이를 잘 모르고 이베이가 다단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그때도 막 이베이는 그런 오픈마켓이고요. 오픈마켓? 열려있는 마켓이라고? 이게 뭐야? 플랫폼이래요. 판매하는 플랫폼이래요. 플랫폼? 플랫폼이 뭐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단어들이 너무 생소했고 전혀 제가 온라인으로 뭐 이런 쪽에서 뭐 관련이 있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미셸님은 영어 강사니까 한번 이베이 셀러를 해보세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베이 몰라요? 이래요. 그래서 옥션 몰라요? 저 잘 모르는데요. 물건 어디서 사세요? 네, 11번가예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때가 아마 인수가 됐나? 네. 그때 아마 그 이후에 아마 인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는, 네, 옥션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옥션이요? 옥션은 또 뭘까? 네, 그 정도로 제가 무지했어요. 거기는 정말 한국 셀러들이 지금 많진 않은데, 한국인 셀러들이 돈을 잘 버는 셀러들이 많대요. 돈을 잘 벌면 얼마를 버는데요? 이러니까, 저 아는 셀러는 한 달에 4천만 원을 번대요. 4천만 원을 번다고요? 저 그 셀러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사람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셀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소개시켜줘서 셀러를 이제 셋이 만나게 됐죠. 셋이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1년 6개월 정도 됐대요. 그런데 이베이에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0% 마진을 보고 한대요. 그럼 2천만 원이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또 아이 엄마고 영어를 못하는 거야, 그분은. 근데 어떻게 영어를 못하는데 이베이 셀러로 할 수 있지?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근데 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미셸님은 영어를 잘하니까요. 영어 강사니까요. 저는 1년 6개월이 걸렸지만요. 미셸님은요, 6개월 만에 4천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해요, 안 해요? 그래, 내 길은 이거야. 이래서 제가 그래서 이베이 셀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참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었던 얘기였죠. 그런데 처음은 다 어렵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베이를 좀 취미를 먼저 시작을 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 이베이 셀러로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아마 이거를 내가 진짜 재미삼아 처음부터 했다면 5불 벌고 10불 벌고 하루에 뭐 20불 벌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한 4, 5개월 했는데 하루에 거의 버는 돈이 한 300불, 400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한 달 하면 적자인 거죠. 왜 적자냐면 적자인 이유는 뒤에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300불을 버는데 300불이면 30만 원이 좀 넘은 거거든요. 그럼 적게 버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먼저 얘기했잖아요. 미셸님은 6개월 만에 4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근데 저는 6개월을 목표를 보고 4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4천만 원이 쉽게 벌냐 이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과했던 거지. 처음부터 좀 목표를 낮게 잡았다면 저는 쉽게 재미를 붙였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 6개월 만에 무조건 4천만 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4, 5개월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에 그 사입비만 한 6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어라는 걸 꾸며야 되잖아요. 내 샵을 꾸며야 되는데 계속 사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는데. 계속 사고 미끼 상품 계속 사고 미끼 상품도 하나 이렇게 사면 안 돼. 하나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뭐 스타킹 3,000개 막 이렇게 사요. 그럼 여기저기 막 보따리들이 막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저희 매장에 저희 직원이 얘기해요. 선생님 제발 이거 봉지 좀 어떻게 치워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걔네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저기 물건들이 막 매장에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정말 제 블로그 가시면 아마 이베이 이렇게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아이템 실패, 두 번째 아이템 실패. 제가 여섯 번째 아이템으로 성공을 했어요. 제가 왜 성공을 했? 정말 이베이 하면서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베이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도장 찍을 거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물건만 사. 300만 원 입금하고 또 200만 원 입금하고 물건만 사니까 저희 남편도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물건만 사면 뭐해? 네, 매일 300불씩 벌면 뭐해요? 나가는 돈이 300불인 거예요. 매일 300불을 벌어도 나가는 돈이 300불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6, 7개월 해보니까 계산기를 이제 두드려 보니까 아, 시간당 내가 계산해 보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간당 비용밖에 최저 시급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파워 샐러드를 찾기 시작했어요. 파워 샐러드. 파워 샐러드를 어떻게 찾았냐? 제가 인터넷에 공지를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파워 셀러만 오세요. 제가 영어 가르쳐 드릴게요. 이래서 저는 이제 다시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능 기부를 한 거예요. 영어 스터디로. 정말 파워셀러들만 오면서 내가 뭐가 잘못이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은 일단 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첫 번째, 나만 팔 수 있는 아이템만 팔았어요. 두 번째, 막 나오자마자 시판되자마자 그런 것들을 사입해서 그래서 팔았고요. 세 번째, 싼 걸 파는 게 아니라 비싼 거를 팔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 컨텐츠를 팔자 이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타투 스텐실 있죠. 네, 스텐실 디자인을 팔게 됐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답을 찾았죠. 그러면서 저는 이베이 그 셀러 강사가 됐어요. 네, G마켓에서 연락이 왔죠. 네,
지마켓에서 연락이 와서 지마켓 교육장에서 이베이 그때 교육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 당시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한 1년 좀 안 되게 했어요. 1년 안 되게 하다가 한 달에 뭐 두세 번 정도 강의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업 콘도 운영해 주시는 분이 저에게 블로그를 알려주셨어요. 블로그의 세계를. 분명히 저는 2007년도부터 미슐린 블로그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기업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출판사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휴를 많이 맺거든요. 그래서 홍보해달라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제 저는 이제 카페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슐린 블로그 안 하세요? 저 안 하는데요. 왜 안 하세요? 블로그 왜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제가 급하다 보니까 미슐린 차라리 이베이 말고요. 블로그를 다시 해서 미슐린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제가 이때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베이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랑 개인적으로 1대1 만나서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네, 알려주셨고 알려주는데 그 봉투에다가 한 20만 원을 제가 고이고이 봉투에다가 뭐 간단한 메모와 함께 그냥 알려주신다고 이제 만났는데 제가 또 이제 사례를 했죠. 사례를 하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은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사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 물질적인 사례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사례든 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이제 저도 20만 원은 좀 너무 많이 드린 것 같긴 하지만 10만 원 뺄까도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그분들 강의를 하려고 저를 만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20만 원 정도 사례를 했는데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을 1대1 받고 20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이베이를 시작한 거? 네, 죄송합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거? 블로그도 어떻게 글 쓸 줄 몰라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1대1 강의를 듣고 그래 이제 블로그를 해보자. 내가 못하니까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거야. 이래서 일주일에 3번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야 일단 정보 올리래 이거 아무거나 써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일을 줬어요. 저는 글도 쓸 줄 몰랐고요. 블로그가 뭔지도 몰랐고요.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때가 아마 2011년도? 아마 10년도 이때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는, 블로그의 영역이 일단은 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마케터들하고의 만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있죠. 왜냐면 다 블로그 마케팅 하잖아요.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나의 사업을 블로그로 홍보하시는 분들. 그때 이제 제가 블로그를 하고 거의 이제 3만 명 정도 저는 그 취업 블로그 운영을 했거든요. 뭐 대기업 그 취업 강사였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 상호명이나 아니면 공채가 뜨거나 이러면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오곤 했어요. 뭐 대한항공 승무원 채용 이래도 대한항공 채용 이래도 제 블로그가 다 상위 노출이 됐고요. 뭐 대기업 영어 면접 이렇게도 다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또 조회수가 또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또 유튜브가 있거나 인스타가 있거나 막 페이스북에 한국 사람들이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구글에 활성화가 되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뭐 3만 명 이렇게 오면서 이 마케터들은 또 자기만의 그런 약간의 뭐랄까 커뮤니티가 있어요. 굉장히 폐쇄적인. 저는 이제 거기 초대가 되었죠. 한 분이 블로그 이웃분이 미셸님 그 저희 모임 있는데 한번 오실래요? 이래서 제가 그 무슨 모임인데요? 그러니까 비공개적인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블로그라든가 마케팅 좀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공개로 이렇게 암암리에 우리 모여서 뭐 미팅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모여서 그냥 사교 모임인 거죠. 저는 거기 가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다른 세계고요. 그분들은 다 오픈마켓 하시는 분이에요. 뭐 11번가 뭐 쿠팡에서 쿠팡 뭐 그때 쿠팡 티몬이 아마 그때는 대세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뭐 소셜에서 어떻게 판매하는지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간 온라인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 근데 저만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프라인.
저만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사람, 물론 온라인으로 블로그를 하지만, 이런 분은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물건도 팔고, 어떻게 온라인 이렇게 상점을 만들어서, 네, 저는 물론 이제 그때 이베이도 하긴 했지만, 전 이베이로 실패를 봤잖아요. 이런, 이베이를 실패를 한번 보니까, 이것을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안 생기고요. 일단 물건 파는 거는 제 머릿속에 지워버렸어요. 저는 그 경험이 너무 힘든 경험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되게 대단하다 이분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또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웹사이트가 잘 운영을 못했어요. 잘 운영도 못하고 1,000만 원 들고 만들었는데 뭐 6개월에 10만 원밖에 안 나오고 뭐 이런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 하면서 좀 되게 다른 세계? 그리고 이런 분들은 로직을 너무 잘 알아요. 뭐 상위 노출부터 시작해서 컨텐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스크랩, 카페 마케팅, 뭐 페이스북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을 자기네들이 뭐 키워드 광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되게 저에게는 너무 신세계였던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가야 돼. 그리고 그때 저희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서로 간에 사진을 주고 올려주는 걸 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영어 면접 강사기 때문에 저희 영어 컨텐츠를 이 사람들에게 주고 이 사람이 올려주고 서로가 올려주는 거. 왜냐면 검색만 하면은 이제 상위 노출이 빨리빨리 되니까. 네, 그런데 그때 또 뭐가 이렇게 얘기가 돌았냐면 저희가 모임이 이렇게 깨진 이유가 이렇게 사진을 받아서 이렇게 올려주고 하면은 저품질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초반에 막 돌면서 저희 모임이 사실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이런 모임이 나는 계속하고 싶은데. 근데 그분들은 안 하더라고요. 누군가 거기는 짱은 있잖아요. 짱은 있는데 이런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만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은 뭐 굳이 뭐 필요가 없었는지 그 모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모임을 어디를 가야 되나 해서 저는 그때 네이버 그 회사에 보면은 무료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무료 강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강의를 찾으면 강사님들하고 이제 인맥들이 있고, 그럼 강사님들은 다 대행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요. 식사를 같이 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 또 그런 분들도 나름 고충이 있고 또 힘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힘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카페 마케팅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카페 마케팅 하다가 또 거기는 사람들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거기서 또 만나다가 또 비공개 또 카페들이 또 열리고 비공개 또 마케터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또 오프라인으로 와서 서로 이제 매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홍보도 같이 해주고 사실 그러면서 저는 홍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는 지금 기존에 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새로운 일 어떤 일? 어디에서 하는 일? 온라인으로 하는 일. 그쵸?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새로운 일을 지금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온라인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에서 뭐라고 그랬죠? 제가 블로그에 자꾸 내가 잘하는 거 써보세요. 내 관심 있는 거 써보세요. 나의 일을 삼아 써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써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온라인에서 만나면 오프라인으로 오잖아요. 그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으로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지가 나는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되고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나서 소개하자.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이지만 온라인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 몇 개월부터 우리는 온라인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오면 굉장히 친근해요. 그쵸? 네, 친근해요. 그래서 빨리 친해질 수 있고요. 나는 상대방이 어떤 재능이 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협업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 편에서 내가 했던 경험들, 나의 일들, 재능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오프라인에서 오면은 내가 가진 재능을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이 가진 재능을 나한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특별한 거를 새로운 분야에서 배우고 터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또 새로운 일들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음성으로 녹음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듣는 거지 오프라인에서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하고 어쨌든 저의 생각들, 나의 그런 경험들, 나의 그런 방향들, 나의 목표들을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내 공유를 하면 나 미셸님이랑 굉장히 같은 생각이야. 나 저 사람 한번 만나봐야지. 미셸님 아이디어 좋아. 나 미셸님 아이디어에 하나 더 보탤 수 있는데 한번 만나서 한번 일을 진행을 해볼까? 이래서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글을 쓰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블로그를 글을 쓰는 것도 아실 거예요. 자, 오프라인에서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오셔서 인사도 나누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티그레이스 그 창직 모임에서 저희가 그 번개를 했어요. 그런데 15분 정도가 오셨는데, 와, 이제 그러면 또 나에게 뭐가 달라졌냐. 재능 있으신 분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때.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만 모였을까? 이럴 정도로 너무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번 모임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분들의 이제 하나하나 재능이 또 제가 또 필요한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연락을 해서, 이런 글 좀 써주세요.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일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새로운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 한번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자주자주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4편은 제가 내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가 아니라 좋은 밤이죠. 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할게요.